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오늘 퇴임을 하면서 네. 보수 재건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내용을 좀 봤죠.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죠. 정말 젊은 나이에 초선 의원이지만 가장 당내에서 필요한 얘기를 본인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그냥 비대위원장 혼자의 목소리로 그친 것이 대단히 아쉬울 것이고, 또 이번 기회로 또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텐데 그 발판이 마련됐냐 여부에 대해서는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네. 다른 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행보가 어쨌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대표격이죠.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그래도 개혁의 어젠다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예. 수고하셨다. 예. 이제 그 미뤄뒀던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시겠다. 해외 일정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소회를 여쭤보기도 했는데 저는 재미있는 게 이제 기득권들이 네. 변화를 막으면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기득권이라고 했던 앞에 것과 두 이제 줄.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우리 앞에 두 줄. 대변인님과 함께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체제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 두 줄이 뒤로 가면 된다니까요. 아, 아주 간단해요. 그걸 어떻게 옮길 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혁신위를 만들어서 뭐 하자는 얘기도 잘 그렇죠. 보세요. 혁신이 얘기 나오죠. 아니 우리가 혁신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거나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거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모르거나 그러면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맡겨서 컨설팅 파트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앞 두 줄이 뒤로 가면 된다고. 근데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또 그 두 줄 안에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이걸 다 안단 말입니다. 지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에 두 줄이라고 상징될 수 있는 그 분들이 얼마 많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네. 20명 정도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당을 완전히 질식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산소통 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저쪽한테 드려야죠. 저쪽이 어딜까요? 저쪽이 어떤 세 번째 쪽일까요? 줄 이하. 세 번째 줄 이하. 예. 누구나 가는. 가만히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꾸 그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이 모양새가 셀프 임명에 혁신이 원내 두겠다느니 집단 지도 체제라느니 이런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전당대회를 아무리 화려하게 하려고 해도 뭐 빨리 하려고 해도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 아무도 정치부 기사에서도 뭐 1단짜리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타깝지만 어쨌든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에 전당대회를 빨리 하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좀 당 내에서 분위기가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 거죠. 앞에 두 줄만요. 아, 뒤는 아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당대회를 빨리 하기 위해서 셀프 임명을 하고 비대를 만들어서 땅땅땅 하기 위한 비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수만 맞춰서 8월 안에만 전당대회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느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지도체제가 어떤 지도체제냐가 중요한데 네네네. 지금 자 우리 특검도 막아야 돼요. 지금 인사청문회 줄줄이 깨지고 있어요. 우리가 깨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배추만 나와가지고 뜨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야당으로서 각광받아야 할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소모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8월이어야만 해요. 9월 정기국회 따라고 안 한다고요?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 현실적으로도 괜찮다, 가능하다. 9월이든 10월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뭐 국정감사에 피하더라도 뭘 이렇게 좀 수습하는 모양새를 두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앞 두 줄이 있는 상태에서 전당대회 하면은 참가자들의 분포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지도체제조차 바꾸자고 지금 하는 와중에 얼마나 큰 축제 분위기에서 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느냐 하는 전망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기국회까지 일정을 고려하면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특히 정기국회 100일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국정감사라는 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무라는 것들이요 전체적으로 당의 일도 당의 일이지만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대선이나 큰 선거가 아니라 본인들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안 한다. 이거는 그 안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욕먹으면서 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8월 말인데 8월 말도 반드시 8월 말 안에 해내야 된다라고 해서 구겨넣듯이 해봤자 감동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혁신형 비대위를 띄워놓고 특검 정국까지는 그냥 혁신안을 통해서 특검도 마땅하고 안에서 혁신도 이뤄내서 조금 당이 체질이 어느 정도 바뀐 뒤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저도 옆에서 정당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급하지? 8월 말에 당대표를 뽑아놔서 도로 또 그 지도부 앞줄에 두 줄에서 한 명이 나오면 뭐 할 거야?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회생이 더 늦어져요. 병원 오래 간직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빨리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고. 빨리 한다면요. 빨리 해서 지금 급하니까 빨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급하게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당대표가 제대로 없어서 대여 투쟁이 예를 들어 미진하다. 예를 들어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부당성을 주장하는 게 미진하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단일성 지도 체제가 돼야 돼요. 네. 한 사람의 리더를 뽑고 이 사람한테 힘을 모아서 이 사람이 스피커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쭉 끌고 나간 방식이 돼야 맞을 겁니다. 네. 가뜩이나 의석도 적은데. 근데 지금 집단 지도 체제 얘기를 하는 건 완전히 이 얘기에 역행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집단 지도 체제를 얘기를 하느냐? 그냥 앞에 두 줄을 위한 거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대여 투쟁보다는 그 안에서의 권력 투쟁을 하겠다는 거죠. 집단 지도 체제. 야당이 대야 투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두 분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의견이 일치가 되는 거. 아니 이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당 정치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건강해져야만 협치의 대상이 되고 결국 이재명 정부도 그래야 명분이 살아요. 그냥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단독으로 협치 대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국민의힘을 대하고 있으면 결국엔 민주당 혼자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과 행정부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하다 보면 겉에서 보이는 것들은 그냥 민주당이 또 힘자랑하고 단독으로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도 협치의 대상에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있어야만 전체의 국정이나 정치가 살아난다. 근데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앞줄에 뭐 두 줄만 뒤로 가면 되지만 결국에는 탄핵 반대라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5대 개혁안만 받아들였어도 네. 저는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16일 이후에 송원석 원내대표면 합시다라고 권선동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뭔 소리? 그 5대 개혁안이 뭐지? 거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일정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야, 진짜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사실상 합리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을 살리는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힘 지지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20% 포인트 정도 차이가 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면은 60대 70대 6070들이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네. 집토끼마저 떠난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저희 당 소속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상태로 그냥 가서 1년 후에 지방선거를 할 경우에는 진짜 경북도지사 한 자리 외에는 다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글로 그냥 완전히 작아지는 거죠.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장조차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경북도지사 하나는 그래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속 10명의 뭐 의원들이 거기에 뭐 그건 올인하고 대구시장이에요, 있다. 근데. 아, 대구시장. 네, 대구시장으로 몰리고 경부지사는 딴 분이 뭐 얘기하다고 그러는데. 네, 몇 명 있죠. 네. 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 서너 명은 있더라고요. 경북도요. 경북 대구 합해서 한 10대 명은 되니까 그래도 저기 상한가죠.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선거를 뭐 여기서 안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부터 챙겨야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 사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딱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참 문제인데 제가 늘 나오면 여쭤보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겠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혁신이 비대위로 가는 게 음. 지금 살 방법이다. 혁신이 비대위로 왜냐면 가야 이제 한다. 특검 자체가 쥐고 흔들 때요.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면 그걸 받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원내 지도부를 보더라도 지금 내일부로 올인원 이제 대표가 되시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그러면 그분이 지금 현재 특검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그 그룹이 자유롭냐? 뭐 직접적인 법적 책임 없다 하더라도 특검 전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일 본인 셀프 임명을 할 수밖에 없겠으나 최소한 비대위원장은 김용태식의 5대 개혁안을 가지고 당을 12월 특검 전국까지 혁신하고 개혁하고 뭔가 바꾸겠다는 거를 세워놓고 가지 않으면 지금 전당대 일정 맞추느라고 구겨넣기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영원히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안이 혁신이 혁신이 비대위다라고 보시는 거고. 비슷합니다. 지금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합치가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의사는 앞 두 줄 분이 주도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떤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 또 그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 결과가 뭘까? 지도 체제조차 지금 집단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굳이 찬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더운밥이 있는데 이걸 바꿔서 찬밥으로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리 보존 위해서. 전 그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남은 것 같다. 이 지도부가 만약에 출범을 할 경우에 이 상태대로 8월에 전당대회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못 버팁니다. 5년 가까이 남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와 190석이 넘는 범여권의 이 엄청난 위력 앞에서 이 있는 에너지도 다 못 쓰는 체제에서 매일매일 뭐 봉숭아학당이라는 게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걸 목도로 한 사람이에요. 청와대에서 국회 가는 유일한 행정관에서 2014년도에 그 난리를 그냥 봤다고요. 제가. 김무성, 서청원, 김태호. 그럼 이거 뻔해요. 아주 각양각색 얘기할 겁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1등 한 사람이 우리는 A로 가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지금 A라고 하셨는데 B로 가야 됩니다. 그럼 3번이 지금 A, B라고 하셨는데 지금 두 분 싸우는 겁니까? 이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두 분이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의 우리 서 소장님께 또 이런 답변을 듣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이제 그 맥 잡는 사람이라서 뭐 여야 안 가리고 저 컨설턴트 해드려요. 뭐 특별하게 2시에 김광일이니까 무료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힘에서도 그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달이니까 앞으로 이런 또 내용을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희망을 놓고 싶진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또 나경원 의원께서 그 철야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뭐라고 하시고 커피 마시고 뭐 덥다고 선풍기 들고 하는 게 맞냐 하고. 자 보세요. 제가 뭐 일부러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라도 투쟁성을 보여주시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첫날 어느 의원이 같이 앉아 있는데 옷을 똑같이 맞춰 입은 것처럼 똑같이 하늘색 정장에 아예 하얀 거 받쳐 입고 그렇게 앉아 계시고 두 번째 그다음 이제 텐트가 등장해. 거기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신 분은 딴 분이에요. 그분은 뭐 거의 뭐 반가워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좌정하고 뭐 눈이라도 감든지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좀 보면 거기서 뭐 무슨 커피 먹었다, 뭐 김밥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단식한다고 안 했으니까. 먹고 마시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나가서 하시고 다시 해도 되잖아요. 그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먹으면 욕 먹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이- 의원께서도 근데 이렇게 2023년에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뭐 출퇴근하면서 웰빙 단식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반박하시더라고요. 그 뉴스 신몇개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아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는데 그럼 본인도 비판 받을 짓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정치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나경원 의원 자체가 정치력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딱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민주당 동료원들이나 국민의힘 동료원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죠. 뭐 결기 있게 안 된다 법사위원장 내놔라 김민석 안 된다 이렇게 하려면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선풍기 틀어놓고 김밥에다가 커피 마시면서 그래 한가롭게 있으면 그게 저 투쟁을 하는 거야 당대표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야의 의미가 없잖아요. 철야라는 게 뭐예요?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내가 내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건데 텐트 등장하는 순간 철야가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그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 뭐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네. 근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배추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사실 지금의 민주당이 국힘이 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힘도 이재명 정부의 반사이익만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자발적 쇄신이 그거 돼야겠죠. 3년 동안 했잖아요. 예, 저 사람 사법 처리돼서 날아갈 거다 결국 안 날아가고 역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선거로 이겨야죠. 왜 재판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재판 얘기가 나와서 오늘 전국 법관 회의가 열렸는데 뭐 모두 부결이 됐네요. 예. 네 당연한 뭐 결론 못 낸 거죠? 예. 결론 못 내는 것도 결론이니까요. 뭐 일단은 법관회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자체가 의미가 있지 꼭 결론이 나야만 이게 회의가 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제 뭐 대변인께서는 바람이 부니까 그냥 확 이렇게 눕고 이제 네. 안 일어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약간 좀 너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법부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부터 얘기해야 돼요. 사법은 사법대로 알아서 하시고 우리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 그 여기 나오신 모든 패널 분께서 사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람 바뀌지 힘의 않으면 상황을. 혁신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이제 뭐 앞줄 1, 2열 말고 3열부터 다 가능이라고는 하셨지만 그 중에 한두 명 추천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예. 사람 추천하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어렵다. 가진 분이 누구인지는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 예. 거기에 맡겨야 돼요. 아니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맞서려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탄핵 반대를 가지고는 계속해서 야당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국민적인 지지, 민심을 얻어야만 야당이 힘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의석수도 적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대여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야당을 해봐서 아는데 결국에는 그러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게 탄핵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 그건 명확하죠. 근데 지금 지도부는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그걸 깰 수 있는 사람들이 뭐 교체가 되지 않겠냐는 건 너무 상식적인 생각 같아요. 거기서 이제 추리면 되겠죠. 그러면 대변인님 네. 이제 8월 조기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께서 나오실까요? 본인은 한 번도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아, 예. 그 주변에서는 뭐 나가지 말아야 된다, 나가야 된다, 뭐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일 이제 새 비대위원장이 정말 임명이 되는 거 보고 또 며칠 있으면 비대위 전체가 이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거기서 이제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인선이 발표가 되면서 뭐 날짜가 나올 수 있고 뭐 지도 체제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요 정도는 봐야 나갈 사람이 준비를 하죠. 전당대회만 열리면
맨날 준비해서 그냥 모든 전당대회 다 출마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 정도는 고려하고 의사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준비가 됐다고 했을 때 사실 근데 그래봤자 지금 몇 주 안 남았거든요. 네. 조기 전당대회 열린다고 하면은 네. 그런 발표가 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다들 당대표 나가실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전당대회가 일상화돼 가지고 그냥 매년 하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도 했고 그 시기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준비 기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네, 준비 몸풀기, 기간 해서 그 예열. 그동안에 이제 이미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 거론되는 분들이 그럼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전화 한번 드릴 테니까.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네, 저 통화하셨다니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네, 제가 전화번호 아실 테니까. 예. 제가 김문수 후보 그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선 때 예. 자주 뵀었거든요. 그 예, 토론회 예,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께 아 그래요. 일 뭐라고? 열심히 한다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정치는 그냥 그 순간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뭐 준비하고 마음에 막 이제 해야지 오면은 할까 말까 해야지 기다리지 않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 상황에 따라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그 시점에 국민의힘의 상황도 볼 것이고 정치 외적 환경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두 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뵐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다음 주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2시의 김광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